없어야 합니다. 끊김이 없음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1대1 함수의 예로 그렸던 그림에는 끊어진 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얘는 1대1 대응 함수는 되지 못해. 왜? 얘 같은 경우에는 치역을 구하면 치역은 요렇고 공역은 이렇고 위로의 함수도 아니다? 아니다요.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 함수는 못 됐던 거야.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함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되 끊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한 번 더 적어 놓으세요. 끊김이 없어야 한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끊김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함수임을 의미하는 거다? 위로의 함수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자. 여기에 이와 같이 생긴 함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생긴 함수가 있어. 얘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얘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기에 이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얘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지만 1대1 대응 함수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됐죠? 가야 돼? 나머지 부분은 요 강의 들으세요. 네. 잘 가. 네. 오늘 선생님이 처음으로 거의 졸지 않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는데 수업을 중간에 가는구나. 네. 수면 관리도 잘해야 돼. 네. 선생님 수업을 아침에 와서 졸다는 건 학교 수업도 아침에 졸음 확률이 매우 많다는 그런 의미거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함수값 구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구나. 잘 가요. 보내놓고 하자. 예. 자, 우리 함수값 구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f의 3x 플러스 5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문제 유형과의 차이는 이런 걸 겁니다. fx가 예를 들어서 뭐 3x 마이너스 2야 라고 이럴 때 우리 보고 f2 값 구해볼래? 이러면 그냥 x자리에 2만 대입하면 답이 나왔던 기억나십니까? 나지? 이게 함수값 구하는 방법이었어. 그런데 얘는 너무 유치해서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했던 작업 하나를 생략하고 지나갔던 거야. 그 작업이 뭐냐면요. fx를 주고 f2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얘네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x값을 풀어야 해요. 근데 얘는 이미 풀려있지. x는 2. 그래서 x자리에 2를 대입할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지금 이 문제 유형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냐? 얘가 x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뭔 짓을 한다? 3x 플러스 5가 5랑 같다? 2랑 같다라고 놓고 x값을 한번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3x 플러스 5는 2이므로 3x는 마이너스 3이므로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어 없어? 있죠. 즉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저 값은 무조건 f2가 나와. 그리고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f2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답은 5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방식대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문제, 3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x-1이 4x의 제곱 플러스 8x-5일 때 f3을 갖고 하래요. 그러면 우리 얘하고 같다라고 놓고 x값 먼저 구해야 합니다 라고 했죠? 마이너스 2x-1은 3이다 라고 놓고 x값 구합니다. x의 값 몇 나오니까 마이너스 2 나왔어요. 그러므로 f의 3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는 여기 4 그리고 8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대입해서 몇 나오겠습니까? 4, 4, 16, 8이 16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다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글씨가 이상하다. 마이너스 5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여기까지 필기됐나? 자, 세 번째 문제를 풀 텐데 선생님이 너희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식에 대한 관찰력이 있으면 10점 더 맞고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통계예요, 통계. 선생님이 가르쳐보면 와, 이 녀석 대단한데 관찰력이 되게 좋구나 라고 감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자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맞는 수준의 점수보다 10점 더 맞아. 아, 보여? 예. 그런 걸 보는 게 관찰력인 거야. 선생님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식에 대한 관찰력이 있으면 엄청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딱 보면서 어우 씨, 이 차가 나서 좀 어렵네 이래서 이 차를 다 풀고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학생은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지. 이 알 수 없는 강력한 느낌. 뭡니까?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3x로 바꿀 수 있지. 맞아? 그러므로 얘를 통째로 마이너스 2라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는 4에다가 통째로 마이너스 2 넣고 플러스 9 해서 답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짧게 풀 수도 있어. 이게 관찰력 있는 학생들의 풀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오, 나도 관찰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자, 그러면 관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이런 자세예요.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냈으면 이 숫자들을 그냥 지멋대로 막 만든 게 아닐 거야. 이 숫자에는 어떤 이 문제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깔면서 문제를 보는 애들이 관찰력이 좋아. 왜 하필이면 얘일까?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관찰력이 없는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풀이도 존재하겠지. 자, 어떤 풀이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는 마이너스 2와 같다라고 놓고 x값을 구해야겠구나.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 돼서 x의 값은 2가 나오거나 x의 값은 1이 나오겠구나. 즉 2를 집어넣어도 얘는 무조건 f의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x자리에 만약에 내가 1을 집어넣으면 쟤 어떻게 되겠어요? 4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2 플러스 9라고 나와서 계산하면 몇 나올까? 4, 4, 16에다가 9도 하니까 25 빼기 24니까 1 이렇게 나오지. 선생님,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사실은 똑같이 답이 나와요. 1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 마이너스 12 곱하기 1 플러스 9에서 답 몇 나옵니까? 1 나옵니다. 1에도 1, 저래도 1, 답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되겠어? 갑자기 막 관찰력이 많은 학생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니? 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자. 자, 이제 우리가 슬슬 요건 사실 중학교 때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요거 지워도 되나요? 네. 1차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고요. a는 0이 아니다 라는 1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자, 이 1차 함수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1대1 함수라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1차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 이 1차 함수는 정의역의 범위가 어디서 어딜까요? 치역의 범위가 어디서 어딜까요? 이런 문제 유형을 만나면 이런 문제 유형을 만나면 어떻게 풀면 좋냐면 선생님은 이런 식의 요령으로 풀어요. 직사각형을 그려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요. 자, 직사각형 그림 이렇게 적어놓을까? 자, 예를 들어서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가 있는데 a가 양수값이야. 혹은 a가 음수값이 되겠죠. 자, a가 양수값일 땐 저 직사각형 안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냐면 이렇게 꽉 차게끔 대각선을 하나 그려놓고 문제를 풉니다.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얘가 아래로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풀어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냥 답이 막 나와. 그림을 그리는 순간. 자,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자. 무슨 얘기냐?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직사각형 안에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진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요 녀석의 x좌표가 m이고 요 녀석의 y좌표가 n이다 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그러면 이때 y좌표를 구하면 얘는 어때? 요 점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fm 이렇게 쓰면 될 테고 요 값에서 가장 큰 y좌표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fn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이렇게 a가 양수일 때는 내려와서 치역을 구성한다 라는 특징이 있어. 반면에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선생님은 이런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의 의미 뭐야? 요 점의 좌표가 m이지. 그런데 이 m에서의 y값이 치역의 값이 제일 크지? 제일 높은 점에 있으니까. 그래서 m이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점이 지금 x좌표에서는 n일 거 아니야. 그런데 y값은 어때? 제일 작지? 그래서 여기에 fn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땐 요 녀석이 어떻게 대입이 된다? 이렇게 x표 방향으로 대입이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놓고 위치를 확인하면서 x, y 값을 채우는 게 훨씬 편해요. 민성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혹시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있나요? 중학교 때도 나왔던 문제 유형들이지? 네, 직사각형 그려놓고 푸시면 돼요. 요건 가볍게 넘어갈게요.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 예. 자, 이제요.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네. 상등. 묻자. 우리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함수의 상등 배우기 전에 상등이라는 개념 수학에서 몇 개 배웠지? 뭐뭐 배웠어? 어떤 거 배웠어?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의 상등? 좀 들어봐. 상등이란 말 들어보면 기억은 나 안 나? 나지. 이런 거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대수 파트에서는요. 복소수, 상등 이런 거 배웠고요. 집합에서는요. 집합의 상등 이런 거 배웠고요. 이제 뭐 배웁니까? 함수의 상등 이런 거 배워요. 그리고 뒤에 가서 무리수, 상등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함수의 상등은 어떠냐? 까놓고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요. 선생님이 앞으로 가르치게 될 상등, 그리고 이전에 가르쳐온 상등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함수의 상등이 약간 까다로워. 다른 상등에 비해서 조금 까다로운 구석이 있습니다.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함수의 상등은요.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랑 있는데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는 말이야. 상등, 서로상 같을 등 두 함수가 같다예요. 자, 그런데 이 함수의 상등은 뭐와 뭐가 같다라는 말이냐면요.
정의역이 같아요. 그리고 함수값이 같아요. 정의역과 함수값이 같아요. 그래서 두 함수가 같으려면요. 우선 정의역과 자, 함수값이 같다는 건 치역이 같다라는 말이지. 치역이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쉬워 보여요. 그런데 무슨 조건이 있다? 하지만 공역까지 같을 필요는 없다. 이게 함수의 상등이에요. 그냥 모두 다 같으면 편한데 같을 필요가 없는 조건이 붙어서 약간 더 살짝 까다로운 느낌이 있는 거야. 자, 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x, y 자, 정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는데 1, 2, 3, a, b, c 이와 같은 녀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다시 예, u 그리고 v 이와 같은 함수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선생님이 f라고 하고요. u에서 v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할 건데 u에서 v로 가는 함수의 정역에는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요. 요 y에는요 a, b, c, d 이런 녀석이 있어. 그런데 1이 b로 갔다? 얘도 1이 b로 가. 2가 c로 갔다? 2가 c로 가. 그리고 3이 a로 갔다? 3이 a로 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함수값도 일일이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런데 사실 공역은 같아? 달라? 다르지. 하지만 두 함수 f와 g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냥 다 똑같아야 되는데 공역에 이렇게 몇 개 찌끄레기 더 붙는 건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을 네모 박스 안에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요. u에서 v로 가는 함수 예. u에서 v로 가는 함수 g가 있는 이런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x와 u 즉 정역이 같은 상태. 그리고 x가 예. 정역 x의 원소이면 이때 f의 x와 g의 x의 값, 즉 함수값이 같은 상태. 자, 우리는 이렇게 정역과 함수값이 같은 상태를 두 함수가 서로 상등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야? 함수값이 같다야 공역이 치역이 같다가 아니야 함수값이 같다 되겠다.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도 되나요? 오케이, 아직 안 됐다. 네.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A에서 A로 가는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 F와 G의 관계를 묻고 있네요. 자, 우리가 옛날에 집합을 배울 때 두 집합의 위치 관계 이래서 포함 관계 있고 서로서 관계 있고 상등 관계 있고 일반 관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지. 근데 함수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관계라고 설명한 거 오직 하나. 뭐밖에 없어? 상등.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F와 G의 관계는 상등. 이거밖에 없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있답니다. A에서 A로 가는 이와 같이 생긴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함수 F래요. 얘는 X가 출발해서 X의 제곱에 도착한답니다. 마이너스 1이 출발해서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도착하니까 여기로 가겠죠. 0이 출발해서 0의 제곱에 도착하니까 여기로 가겠죠. 1이 출발해서 1의 제곱에 도착하니까 여기로 가겠죠.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이번에는 A에서 A로 가는 두 번째 함수인 예, G라는 함수를 봤어. 네. 0에서는 0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 아, 미안. 고마워. 네, 0에서 0으로 갑니다. 0에서 0으로 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붙여서 나오면 뭐가 나오니까? 1. 0의 절대값 붙여서 나오면 뭐 나오니까? 0. 1의 절대값 붙여서 나오면 뭐 나오니까?
1 이렇게 나오네요. 이때 두 함수의 관계는 뭐다? F와 G는 같다. 서로 상등이다. 그냥 끝.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페이지 보도록 하자. 됐어요? 네. 자, 그러면 12페이지. 자, 요 문제 유형은요. 지금부터 설명할 유형은 좀 이런 특징이 있다. 수학에는요. 수학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수학 점수를 만들어내는 데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서 개념대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 개념을 벗어나서 자기 머리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학적 사고를 발휘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거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돼서 수학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니?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유형은요. 선생님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을 가르칠 수는 있어.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개념은 개념이 20% 정도의 역할밖에 못해. 나머지 80은 너희 머리로 풀어야 돼. 그래서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해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 머리를 다양하게 적어가면서 숫자에 대한 감을 익히는 수밖에 없어. 개념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풀어보고 많이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냐? 아래 선생님이 샘플 문제를 두 개 달아놨죠? 자, 문제를 봤더니 야, fx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있을 때 f 이값 구해봐. 이런 문제예요. 자, 그 아래에 있는 문제도 뭐가 보여? fx 플러스 y는 fx, fy 이렇게 나와있지. 즉, 문제 속에 뭐가 보이냐면요. 함수의 관계식이 주어진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함수의 관계식이 주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바로 이런 형태의 식들이 문제 속에 보이는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런 구조의 것들이 문제 속에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의 관계식이 주어진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대부분의 경우에요. 0이라는 숫자를 대입해서요. f의 0을 먼저 구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대부분의 경우에 0을 대입해서 f0을 구하고 x, y 혹은 기타 변수에 이게 어려운 거야.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한다지 그 적당한 값이 뭐가 되는지 너희들이 익히려면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적당한 값이래 어떤 값이 아니고, 그치? 그래서 어려운 문제야. 문제의 난이도가 전부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적당한 값을 너희들 감으로 계속 만들어내야 돼. 자, 실제 문제 풀면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요, 되는 애들은 되게 잘하고요. 못하는 애들은 진짜 못하는 파트 중에 하나야. 가르쳐보면. 자, 그런데 내가 못하는 곳에 해당되면 안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두란 얘기예요. 자, 잠시만.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이 관계식이 주어졌는데 좀 글자를 키우자. 이건가? 그 위에 건가? 이 문제인가요? 네. 자,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관계식을 문제에서 주고 있는 상태에서 f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제일 먼저 x, y 자리에 뭐를 대입해 보겠다? 0을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럼 x, y 자리에 0 대입하면 f0 되겠지. 아니? 그리고 얘도 f0, 얘도 f0 될 거예요. 자, 양변에 0이 있으니까 하나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f0의 값 뭐 나오니까 0. 이렇게 하나 구해냈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바로 내가 구해놓은 f0과 f의 마이너스 2는 3이다라는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요. 다시 이 관계식에 잘 사바사바 넣어서 f2의 값을 구하면 된다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아, 0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2라는 녀석과 2라는 이 세 숫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지. 그런데 뭐야? 2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뭐 나오는데? 0이 나오더라야. 이런 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좋았어. x 자리에 나는 2를 대입할 거고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얘는 f2 더하기 fn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런데 얘는 f0이니까 0이 나올 테고 f의 마이너스 2의 값은 3이 됐고 f의 2의 값은 내가 아직 잘 몰라. 그러므로 f2의 값은 몇이 나오겠다?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바로 요식 있지. 이 부분은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 머리로 판단을 해서 넣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십시오. 시간 됐는데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시간 줘요 말아요. 신준이 군. 답 나왔어요. 답은? 66. 66.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뭘 구해야 돼? f의 2분의 1도 구해야 되고 f의 3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어진 식은요, f1이 4라는 조건과 fx는 0보다 큰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과 관계식입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하나라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니까 확보하기에 가장 만만한 수, 뭐 찾아냅니까? f의 0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f의 0 곱하기 f의 0이니까는 우리 요 녀석을 가지고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얘는 f의 0은 f0의 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불러? f0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우선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인 은영이가 등장해야겠지. 은영 등장하고 나서 문제를 풉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법 1.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 하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서요. 이와 같은 식이 하나 나오네요. 결국 f0의 값은 0이 나오거나 혹은 f0의 값은 1이 나왔어요. 자, 됐습니까? 그런데 뭐래? fx 값은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 있지.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fx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f0은 1이다 라는 조건 하나를 찾아냈어. 여기까지 됐나? 자, 그래서 이제 씁니다.
F0은 1이야. 자, 이제 이 두 개의 조건 가지고 2분의 1 만들어야 되지.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